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여성분들께서 이제 덕분에 재밌게 놀았다, 고맙다라고 인사를 건네면서 다만 우리들 연락처는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분의 여성분이랑 이제 소통이 많이 작고 그 안에서 조금의 이제 마음이 생긴 터라 쉽게 지우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소중한 인연을 좀 잃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그 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이 되게 많으시네. 반갑습니다. 제목이 경포대 귀신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낚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낚시하고 계시는구나. 보니까 그 낚시 배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고요. 지금 한 횟수로 3년 정도 됐어요. 낚시를 하러 이렇게 그 겨울철에 바닷가에서 네. 바람을 맞으면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게 낚시가 정말 독박과도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멤버들도 있나요? 예, 지금 친구 있는데 사실 이제 친구가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가르쳐 주러 온 날이고요. 원래 처음 하는 사실- 사람이 더 잘 잡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은 좀 영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네. 제 이건 알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자친구가 없어요. 정답입니다. 여자친구. 왜냐면 여자친구 왜 없지 비관하면서 낚시하러 가세요. 정확하게 하시네요. 또 제가 들은 얘기는 있어요. 제 친구도 낚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왜 여자친구 없지? 하면서 낚시하고 있고. 야, 그 시간에 좀 소개팅 좀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소개시켜 좀 나갈게 하면서 낚시하고 있고. 아무튼 낚시터에 살고 있더라고요. 차도 2대예요.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낚시차 만들고. 혹시 20대세요? 30대세요? 지금 29입니다. 9시에는 네. 뭐든 조심해야 되니까 네. 낚시를 좀 줄이시고 이번 연도는 여자친구를 만약에 사귀면 네. 낚시를 줄여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끊을 생각까지도 있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자친구랑 낚시 갈 거잖아요. 거짓말. 제가 낚시에 대해서는 뭐 뻔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9살 회사원입니다. 8년 전인 2013년 제 생일이 7월 22일이라 여름을 맞이하여 바캉스를 계획하고 친한 친구 한 명과 처음으로 2박 3일 동해바다 여행을 떠났는데요. 어린 마음에 새로운 만남도 기대하고 마음이 많이 부풀었는데 도착한 이후 마음과 달리 짝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포기를 각오할 찰나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 다가간 2명의 여성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경포대 바다를 보며 돗자리를 깔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해서 서로 농담을 나누고 게임도 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날이 쌀쌀해 저희 방에서 2차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넷이서 추가적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을 잃었는데 친구와 저는 잠에 들었고 이미 아침이 되어 여성분들은 방에 나가신 상태더라고요. 그때 특히 성범죄 관련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상황이라 혹시 몰라 2차로 오는 술자리 점 배낭에 녹음기를 켜두었던 게 기억나 녹음기를 틀어봤습니다. 술자리가 한참 진행되는 몇 시간의 시끌벅적한 시간을 넘기고 조용한 구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성분들께서 얘네들 잔다. 그러네. 목소리가 들린 뒤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처음 10분 정도는 녹음기를 들었는데 이후에는 10초씩 넘겨보아도 남자 둘이 이제 잠을 자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가량의 정막이 지난 후 여자 목소리로 이제 우리 갈게 또 봐 라는 여성분의 말이 들렸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걸 아침에 들은 상태에서는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는 부분이 조금 많이 의아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술이 좀 덜 깬 상태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렇게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해장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도 그 분들이랑 이제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연락처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며 페이스북을 계속 뒤지고 그분들 이름을 찾아보았는데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냥 카카오톡을 열어보니까 새로운 친구가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어제 있던
두 분의 여성분 중 한 분의 카카오톡 프로필이었는데요. 연락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잠든 사이에 연락처를 남겨놓고 가셨다고 해서 두 번째 날에도 같이 재밌게 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튿날 밤은 그 전날과 똑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아침까지 술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침에 이제 경포 호수를 바라보면서 호수에 비친 해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여성분들께서 이제 덕분에 재밌게 놀았다, 고맙다라고 인사를 건네면서 다만 우리들 연락처는 지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성분이 한 말씀이 이제 소중한 여행의 추억을 더 나아가지 않고 이제 그대로만 보존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알았다고 대답은 했는데, 한 분의 여성분이랑 이제 소통이 많이 작고 그 안에서 조금의 이제 마음이 생긴 터라 쉽게 지우기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강릉을 떠나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소중한 인연을 좀 잃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그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차 다시 전화를 걸어도 두세 시간 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없는 번호로 나와서 마지막 헤어질 때 연락처를 지워달라고 하는 그분들 얘기가 기억이 나서 갑자기 좀 엄청 무서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서울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친구랑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같이 놀았던 그 두 분들의 얼굴이랑 이름이 전혀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랑 생김새는 그때 친구랑 저랑 전부 다 기억이 나질 않아가지고 신기하고 또 무서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2주가량이 지난 상태에서 같이 여행을 간 친구랑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거기서 바로 전날 꿈 얘기를 하다가 같이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시연님 방송 보면서도 한번 보았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귀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특이한 꿈이었는데 내용은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친구가 내용이 너무 유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2주 뒤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시연님과 같이 크리스찬인데 미신을 진짜 정말 안 믿어요. 근데 같이 간 친구는 막 미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친구라 그런 부분으로는 제가 일부러 얘기를 피했는데요. 같은 꿈을 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경포대에 도착한 첫날 숙소에 들어갔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경포대 바로 앞바다에 있는 어느 모텔이었는데 저희는 104호에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문이 잘 안 열려가지고 직원분한테 이거 문이 안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열쇠를 꽂고 이제 문을 살짝 들어야 열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을 제가 살짝 들면서 위쪽에 있는 그 상단 오른쪽에 이렇게 3마디만한 부적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괜히 이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방을 바꿔달라느니 다시 뭐 서울에 돌아가자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무시하고 들어갔는데 같은 꿈을 꿨을 때 뭔가가 있었나 싶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후 그 내용에 대해서 한참 잊고 살고 있었는데요. 2017년 8월경에 웹툰 작가 기안팔사님의 복화광이라고 하는 웹툰에서 경포대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포대 에피소드에서 나온 내용과 굉장히 유사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어가지고 제가 친구한테도 그 웹툰 봤냐 할 때만 자기도 비슷하다고 느꼈다라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기안팔사님도 유사한 상황들을 겪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경포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보를 드려봤습니다. 네,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거기 한 번 더 가보신 적은 없죠? 그 근처에 있는 숙소를 잡아서 거기 앞까지 가본 적은 있었는데요. 네. 2015년 정도 때라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제보 드린 이후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라고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번호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 전에 몇 네네. 시간 전에는 통화했었나요? 그 몇 시간 전에 먼저 통화가 진행이 되진 않았었고요. 그 전날에 카카오톡으로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전화를 했을 때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네. 컬러링이나 이런 건 아니었겠죠? 설마요? 이런 의견도 올라왔어요. 혹시 그 여성분이 네. 귀신이 네. 아니라 유부녀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으로는 의심을 하진 않았었던 그런 것 부분은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다 어린 친구였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번호를 바꾼 게 아니냐. 번호는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싹 바꿀 수가 있지?
네, 그 2박 3일 동안 이제 거의 같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던 거랑 부적 부분이라든지, 친구랑 같은 꿈을 꿨던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묘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요. 웹툰 안에서 그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나? 라는 생각에 커뮤니티나 아니면 유튜브 등에서 이제 경포대 귀신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으로는 마땅한 정보를 얻은 적은 없더라고요. 2013년으로 확정을 지은 거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그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진이 저만 찍혀 있는 사진이라서 정확하게 이제 7월 20일이 아니라 24일 날 갔던 거예요. 7월 24일.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저희가 유튜브에 올릴 때 2013년도 경포대 머머 모텔에서 2박 3일 같이 지냈던 여성분을 찾습니다. 7월 24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올려볼게요. 혹시 유튜브에 올렸는데 오빠 그거 네네. 저였어요. 대박.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서 만나면 어떡하실 겁니까? 같이 낚시 가자고 하실 겁니까? 부분까지- 마음이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많은 오해가 있었구나 8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8년 동안 내가 너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해서 너무 네, 미안하다. 이거 살아있는 사람과 또 많은 소중한 추억을 나눴었는데 그거를 내가 귀신 취급을 이렇게 미안하다. 했구나. 진짜 미안하다. 이제 이거 진짜 몹쓸 짓을 했다. 엄청 땡기는데 잠깐만 꼭 찾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때 당시 기억나는 그 특징 같은 거. 이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여성분들에 대한 뭐 생김새라든지 뭐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뭐 옷차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는 게 없고요. 그래요? 그럼 본인은 어떤 옷을 입었고? 사진에서는요 네네. 깜장색인데요. 위아래가 붙는 반바지랑 혹시 그거 네. 정말 죄송한데 사진 있잖아요. 네. 얼굴 모자이크 해놓고 그거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진짜 찾아드릴게요. 정말로. 이게 좀 정말 찾고 싶으면 그 보내주시는 게 그때 당시 여보 만난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연락 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막상 연락이 왔을 때도 당황스러워서 이게 네. 맞아. 연락 제가 오면. 제보를 한 게 TV를 사랑할 식구가 아니라 네, 그거 제가 미스테리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거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제보를 드렸는데 네. 어쨌든 네, 저는 아직 귀신이라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네. 빨리 여성분을 만나서 낚시가 아닌 보금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좀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팬이잖아요. 제 팬분이 또 좀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지.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렇잖아요. 그지? 네. 아무튼 뭐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제보자분 오늘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낚시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대물 하나 딱 이렇게 월척하셔서 손맛 좀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다음에 제보 내용 감사합니다. 있으면 또 네.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찾고 싶네요. 저는 이분의 여성분을 꼭 찾아주고 싶습니다. 2013년도 경포대 7월 24일 날 만났던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보신다면 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그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